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체계가 확보되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로나 전담 병상과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따라 치료받지 못하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추가 접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발생하여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며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대유행을 대비한 정부 대책 수립이 미흡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무너진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의 방역체계, 감염병 정책 수립 시 의료진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뤄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번아웃 상태인데 오늘 이 의료계의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좀 잘 느낄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끌수 이타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중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님과 김상훈 선대위 총괄본부장님, 강기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 서희준 부서실장님, 홍석준 의원님, 김은혜 대변인님, 이만희 수행단장님, 이용 수행실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선 후보님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민들과 의료진들은 수차례의 대유행 속에서 희망과 좌절을 되풀이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방역에 심각한 이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장의 의료진들은 병상 부족 상태 심화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의료 현장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윤석열 대선 후보님을 비롯한 정치인분들과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더 긴밀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에 임박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위원들이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전쟁 최일선에서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혹은 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 중인 퇴원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하여 한계치인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택치료관리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택치료 의원급 모델을 새로 만들어 발표하였고 이후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 및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의료 지원단을 통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인력을 즉시 파견함으로써 의료진 공백의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에게 부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신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윤영복 원장님 안녕하세요. 물리적인 병상 확충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병상 운영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와 같은 전담병원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을 가지고 방호복을 입고 극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강도 고위험 직군입니다. 전담병원이 감염 위험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직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점차 번아웃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담병원들의 직원들의 사기의 악량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지금 넘나드는 등 굉장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재택 치료 관리가 가능한데 이분들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 이를 해가지고 응급실을 시스템을 통해서 전담 병실로 가야 되는데 현재 병실이 부족한 게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 이송 시스템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안심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있어도 내가 버려지지 않고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상황이 나빠질 경우 즉각 국가에서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안심감을 저희 정부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병원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전담 병원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적인 지원 같은 걸 좀 받침으로써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어떻게 생명을 자기들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분도 굉장히 중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 인력 자원에 대한 어떤 보충이 중요한데요.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지원단이 있어서 저희 의사협회 자체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의사협회 또는 간호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하고 우리 체계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그 인력 보충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원장님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의 그 의료 수가가 낮아서 좀 임금도 낮고 의료진들이 많이 좀 사기가 좀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병원급은 그 2배 이상의 보상을 받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면. 네. 근데 요양병원은 애초에 수가가 낮기 때문에 네. 2배를 받아도 인력이 이제 줄 여력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수가를 그 일반 병원처럼 똑같이 단기간에 좀 책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2배의 수가를 보전해주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라든가 중경중도 환자를 보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적정 수가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나갑니다. 관리하는 비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를 재택 치료를 받게 하다가 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응급 이송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국가가 좀 나서 가지고 이 응급 이송 시스템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중환자들은 중환자 이송 시스템이 있고 119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이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그 항체 치료제를 맞는다든지 할 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 구급차 같은 것들은 필요 없고 지금 공항에서 쓰는 방역 택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면 실질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울특별시 의사에서도 재택 치료 관리 의원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의사로서 책임감 있게 재택 치료 관리 환자를 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환자분이 갑자기 나빠지셨을 때 그것을 응급으로 이송하고 그 전담 병원에 베드가 있어야 이걸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확보가 좀 아쉽기 때문에 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응급 시스템, 이송 시스템과 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을 좀 빨리 확충시켜 달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요구입니다. 재택 치료 받는 분이 상황이 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네, 어느 병원이 비어 있으니까 어디로 이거를 네네. 가게 하고 그다음에 차량은 어디서 제공하게 하고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이 통제 시스템, 네. 통제 지원 시스템 같은 게 네. 갖춰져야 된다. 그것을 이제 그 재택치료 관리하는 지방의 지자체, 광역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뭐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 좀 책임지고 맡아주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택치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 지금 현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셨나요? 시스템, 환자를 전원하고 중환자가 생기면 전원한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대기 환자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1,000명 중에 어떤 환자를 우선적으로 이송을 시킬 건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환자를 분류하고 이송을 책임지는 기관에서도 지금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굴 먼저 이제 병상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났다 할 때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붕괴된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합니다. 보다는 정부는 국가의 방역 대책 및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현장에서 진료를 하시는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이필수 회장님과 우리 여목이 이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병상의 종합적인 관리 확보 상황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또 병상에 여유가 생겼을 때 누구를 우선해서 먼저 그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역학조사부터 전부 디지털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모든 의료기관의 관계자와 자치단체 그다음에 중앙질병관리청과 뭐 복지부 이런 데가 다 참여하고 환자 가족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플랫폼에 정보를 올려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서 무슨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무하다 보니까 좌충우돌에 효율적인 그리고 이게 위드 코로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부가 판단해야 하고 또 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하기 위해서도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초기부터 이런 데이터화가 안 돼 있고 데이터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구축도 못하고 이게 앞으로도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감염병 대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플랫폼 구축을 하고 데이터화된 과학적인 그 정책 수립으로 전문가분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정보와 체계화돼야 이것이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고 그 혼선에 따라서 현장에는 의료인들은 더욱더 크게 혼란을 겪고 있고 국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게 보건부가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은 보건과 복지가 있는데 복지에 비해서 보건은 정말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로 나가고 또 국민들의 복지를 이렇게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감염병이라는 게 이번 코로나19가 또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서는 보건부를 단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플랫폼도 구축하면서 한 가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대규모 팬데믹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로서도 가능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통제와 어떤 그 지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차기 정부를 맡게 됐을 때 지금 보건부를 딱 설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복지와 보건이라는 게 한 그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복지 전문가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료 정책, 보건 정책을 다룬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각 부처들이 각자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과학이 지배하는 부분이지 복지는 정치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지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여튼 잘 살펴서 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감염병의 행태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한번 펼쳐지고 나면 또 그걸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수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매우 부족했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진행을 시켜야지 새로운 감염병에 우리가 언제든지 대처하는 그런 새로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특정한 이 공공의료 연구자들의 집단이 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부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도 작년 초에 부정 전에도 이 의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 당국에게 부정을 전후한 중국인들의 그 입국을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무시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의협이 가장 전문가 집단인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이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의협은 그냥 거의 의협에서 올리는 그 건의라든가 제언은 전부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또 의협의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께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님께서 그 일선 의사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선의 개인 의원을 하시는 그 영세 의원들은 지금 경영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또 앞으로 인해 발생한 이제 재택 치료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수입을 근근히 운영을 할 수가 있을 상황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조차도 기존의 수입하고 합쳐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또 상당한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의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치료로 인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료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어떤 보건의료 정책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바텀업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에 의협회장이 되기 전에도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선별진료소 의료봉사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후보님께서 좀 직접 모시고 생활치료센터 아니면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정말 그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한번 꼭 가는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를 좀 제가 꼭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병원을 한번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환자들의 그 치료에 조금이라도 이게 폐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저함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협회에서 그런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제가 현장을 좀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추천해 주시면 기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의 회장님하고